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HWBS의 이승현, 강그림입니다. 날씨도 본격적으로 쌀쌀해지며 깊어지던 가을의 끝자락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나리 여러분들은 가을 분위기 잘 느끼고 계신가요? 차가운 바람이 불수록 가을이라는 계절이 끝나가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면서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해요. 맞아요. 특히 10월은 열흘의 달콤한 연휴 덕에 유난히 더 빠르게 흘러간 것처럼 추석 연휴가 있었기에 열흘간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처럼 푹 쉬어준 덕분에 힘이 많이 충전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시간들 덕에 오히려 가을을 보내는 게 더 아쉽게 느껴지네요. 그렇지만 10월이 끝나기 전에 또 하나의 특별한 날이 찾아오는데요. 학우 여러분들은 10월 2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사과데이입니다. 사과가 많이 나는 계절인 10월에 둘이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자라는 뜻이 담겨 사과데이라고 하는데요. 사과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누고 진심 어린 미안함을 전하는 날이죠. 네, 그래서 이번 보이는 라디오의 주제는 바로 사과데이 특집 내 사과를 받아줘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나 가족에게 전하고 싶었던 사과, 이번 기회로 용기를 내어 전하는 진심 어린 사과 등 다양한 사연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바로 10월에 보이는 라디오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사연은 편의점 나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주제를 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사과를 해야 하는 사람이 있을까 떠올려 보니 가장 미안하고 안쓰러운 대상은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최근 포트폴리오 준비로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서는 잠만 자고 집안일이나 엄마의 수고를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직장과 집을 오가며 늘 고생하시는데 저는 제 할 일에만 매달려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면 꼭 엄마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늘 제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엄마께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따뜻한 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편의점 나리님의 사연을 읽고서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가까울수록 익숙함에 속아 당연하지 않은 일도 당연하게 느껴지고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일들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특히 부모님께는 늘 당연하게 보살핌을 받으면서도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표현하기에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마음을 전한다는 게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저도 이번 사연을 읽으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부모님께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해진 경험이 사실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편의점 나리님은 그걸 깨닫고 직접 사과하면서 작은 선물까지 준비하겠다는 마음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분명 이런 진심이 어머니께도 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스스로를 조금 돌아보게 됐어요. 저 역시 가족에게 미안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진 않았나 하고요. 사연자님 덕분에 저도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께 작은 마음을 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라디오를 듣고 계신 학우 여러분들도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사과와 감사의 말 한마디를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첫 사연부터 모두의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연자님이 어머니와 좋은 시간 나누시길 바라며 포트폴리오 준비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편의점 나리님의 신청곡 세븐틴의 고맙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난 그래도 너 같아 너가 어디 있던지 들릴 때라면 고민도 없이 뛰어갔었던 그때 어렵다 내 맘은 짓궂은 장난이 다였나 봐 웃는 널 보는 내 기분이 뭔지 배운 적 없어서 표현을 못했어 내 맘이 서툴렀어 너의 내일이 되고 싶어서 오늘이 살아왔어 너를 처음 본 만큼 때부터 지금까지 내 맘속에는 너만 있어 뻔하디 뻔한 이 말은 내가 이제서야 꺼내보지만 뻔하디 뻔한 이 말이 처음에는 질까요 yeah. 고맙다 고맙다
남길까 걱정돼서 하지 못했던 말 고맙다는 말보다 예쁜 말을 찾다가 고맙다고 하지 못했던 나 표현을 못했어 용기가 부족했어 사랑이란 말을 조금이라도 외치 같다면 너를 처음 본 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맘속에는 너만 있어 뻔하디 뻔한 이 말은 내가 이제서야 꺼내보지만 뻔하디 뻔한 이 말이 처음에는 질까요 yeah. 고맙다 고맙다 또 고맙다 뿐이지만 기다리까지 사랑이 뭔지 알려준 너에게 고맙다 고맙다 내 맘 변하지 않아 절대 변하지 않아 네가 나를 지운다 해도 우린 변하지 않아 서로의 맘에 새겨져 있으니까 새겨져 있으니까 고맙다 고맙다 너에게 전해줬음에 이 노래가 고맙다 세븐틴의 고맙다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빵꾸똥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부끄럽지만 제 사연을 전하려 합니다. 저는 알바를 하면서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 징크스란 제가 알바를 하면 가게는 손님이 몰려온다는 비극적인 징크스라 볼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상태에서 끝난다면 저만 슬프겠지만 하나의 징크스가 더 존재합니다. 바로 바빠지고 1년쯤 뒤엔 가게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알바한 모든 가게가 망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증과 진상이 질비하였던 햄버거 가게 폐업, 자신의 딸이 아르바이트를 할 거니 넌 이만 나가라 하던 우동집 사장님은 제가 나간 후 1년 뒤 폐업 처리를 하셨습니다. 비록 폐업은 사장님들이 하셨지만 전 이런 징크스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사장님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연과 함께 소개하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만 이 노래는 아주 심오하면서도 제 머릿속 생각을 그대로 전해주는 노래입니다. 알바하면서 진상과 진상 사장을 만날 때마다 그건 네 생각이지 하며 들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진상에게 시달리는 한양여자대학교 알바를 하는 학우분들에게 바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우프다 라는 말이 저절로 생각났어요. 알바를 시작하고 1년 뒤엔 폐업을 한다니 진짜 드라마에서만 볼 법한 일 같지 않나요? 이런 에피소드들을 노래 추천과 연결하여 코미디스럽게 풀어주셨는데요. 빵꾸똥꾸님의 센스가 정말 본받고 싶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읽으면서 저절로 웃음이 났어요. 햄버거 가게가 폐업하고 우동집까지 폐업하고 이렇게 쉽게 사연으로 풀어주셨지만 스스로는 굉장히 의문스러우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노래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해소 방법은 정말 좋아 보였어요. 맞아요. 화가 나고 억울할 때도 많겠지만 음악이나 친구에게 털어놓는 방식으로 푸는 게 좋고 안전한 방법이죠. 저도 알바를 하면서 진상을 만난 적이 많은데 그때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상 손님들이 없어지길 바라면서 알바생 여러분 다 같이 파이팅해요. 네, 저희 다 같이 힘내봐요. 빵꾸똥꾸님이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직장을 만나길 저희 HWBS가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빵꾸똥꾸님의 신청곡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건 네 생각이고 듣고 올게요.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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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갈 길 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러쿵저러쿵 뭐라 해도 상관 말고 그냥 네 갈 길 가. 미주알 고주알 친절히 설명을 조곤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말해버려.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이 길이 내 길인지 네 길인지 길이기는 길인지 지름길인지 돌아가는 길인지는 나도 몰라 너도 몰라 결국에는 아무도 몰라. 그대의 머리 위로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너처럼 아무것도 몰라. 그냥 네 갈 길 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러쿵저러쿵 뭐라 해도 상관 말고 그냥 네 갈 길 가. 미주알 고주알 친절히 설명을 조곤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말해버려.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 다음은 세 번째 사연, 애프리님의 사연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같은 중학교에 가게 돼서 또 친하고 재밌게 지냈어요. 그러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저는 친구와 의견 차이로 다투게 되었는데 자존심이 센 저는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끝까지 미루다 결국 친구가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후에 혼자 남겨진 저는 후회를 하게 되어 장문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냈는데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답변이 왔더라고요. 저는 그 일이 아직까지 정말 후회가 됩니다. 그리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정말 우울하고 괴롭게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졸업 후에 그 친구에게 그동안 혼자 다니게 해서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지만 그 말에 괜찮다고 답한 마지막 문자에서도 아직 1표시는 사라지지 않았네요. 아직도 그 일만 생각하면 되게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 친구에게 그땐 정말 미안했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친구와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어서 공감이 많이 갔어요. 자존심 때문에 친구에게 미안해 한마디 건네기 힘들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봤을 텐데요. 그때 그 시절엔 먼저 사과하는 게 지는 것 같고 용기도 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후회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릴 때는 별일이 아니어도 크게 느껴져서 후회도 상처도 오래가는 것 같아요. 애프리님이 시간이 지나 친구에게 나중에 연락을 하셨을 때 얼마나 큰 용기를 냈을지 너무 잘 느껴지네요. 비록 지금은 연락이 이어지지 않아도 마음을 전했다는 일 자체가 두 사람 모두에게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친구와의 다툼을 그저 철없던 다툼으로 넘기지 않고
그때 감정을 돌아보며 솔직함의 중요성을 배웠다는 것도 애프리님이 성장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인정하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애프리님이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의 일로 성장을 해서 지금의 따뜻한 애프리님이 될 수 있었던 거니까 혹시라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사연으로 용기를 얻고 먼저 미안해 라는 말 한마디로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애프리님의 신청곡 트레저의 고마워 듣고 이번 달 마지막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나 생각나 당연한 것처럼 내 옆에 있고 내 말에 웃어주는 사람이 있었던 그때가 사랑한다는 당연한 말밖에 나는 못했고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었어. 그때는 이제 와서야 깨달았어. 나에게 너 하나 보고 싶어 또 보고 싶어도 이제 나만 그런가 봐. 이제 와서야 말해봤자 소용없겠지만 이 노래를 통해서 전하고 싶어. 고마워 널 만났기에 난 너무 행복했어. 너와 함께 했던 죽거리 다 빛나고 있어. 고마워 날 떠났기에 이제 곱길만 걸어가면 돼. 대신 약속해 아프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 넌 떠났고 나 혼자 길을 걸어 네 생각에 잠겼던 난 한숨을 뱉어 옆에서 웃어줬던 네 모습이 그리워. 넌 곁에 없고 또 네 향기가 나 계속 행복했던 시간은 금방 지나갔고 너 없이 아파하는 시간은 너무 길어. 내게 모든 걸 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정말로 고마웠어. 나 진짜 행복했어. 이제 와서야 깨달았어. 나에게 너 하나 보고 싶어 또 보고 싶어도 이제 나만 그런가 봐. 이제 와서야 말해봤자 소용없겠지만 이 노래를 통해서 전하고 싶어. 고마워 널 만났기에 난 너무 행복했어. 너와 함께 했던 죽거리 다 빛나고 있어. 고마워 날 떠났기에 이제 곱길만 걸어가면 돼. 대신 약속해 아프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 고마워 늘 혼자 걷던 길 손잡고 걸어줘서 이런 나랑 함께 해줘서 고마워. 또 보자란 말보다는 잘 가라. 내 말이 맞겠지만 네 귀에 닿길 바래. 너 위한 이 노래 고마워 널 사랑해. 아름다운 추억들은 언젠간 사라지겠지만 지금이라도 노래로 남기고 싶어. 또 새로운 추억들을 만들어 서로 다른 길로 가면 돼. 너무 고마워 아프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 이번 달 마지막 사연은 가을 냠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과데이를 맞아 제 동생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사실 몇 년 전 냉동실에 있던 동생 아이스크림을 제가 몰래 먹은 적이 있어요. 그땐 그냥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아무렇지 않게 포장지까지 흔적을 지워버렸죠. 그런데 문제는 그 뒤였어요. 아이스크림이 사라진 걸 알게 된 동생이 엉엉 울다가 결국에는 엄마한테까지 혼났던 기억입니다. 저는 옆에서 모른 척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미안함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 비밀을 고백하고 사과할 수 있는 좋은 날 같네요. 사실 그때 네 아이스크림을 내가 먹은 거야. 덕분에 넌 억울하게 혼나고 나는 양심에 찔리며 살았어. 미안해. 이제라도 솔직히 말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 그래서 내가 너 아이스크림 계속 사줬던 거야. 네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2개 사갈게. 진심으로 미안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연은 귀여운 고백이네요. 아이스크림 하나로 이렇게 오랫동안 묵혀온 비밀이 있었다니 그때 동생분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아이스크림이 없어져서 엉엉 울다가 괜히 어머니한테 혼나고 범인은 옆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다니 그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웃음이 나네요. 그렇지만 이거 은근 공감하는 형제 자매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냉동실 속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유혹이 강한지 아시죠? 동생분이 알게 되고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지는데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을 이제라도 용기 내서 고백한 게 대단한 거라 생각해요. 맞아요. 정말 사과데이에 딱 맞는 사연인 것 같네요. 사실 사과라는 게 꼭 큰 일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담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동생분이랑 아이스크림 하나씩 나눠 먹으며 그때의 미안함까지 달콤하게 녹여버리는 건 어떨까요? 이 사연처럼 가볍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녹일 수 있으니 보이는 라디오를 시청하시는 학우 여러분들도 이번 사과데이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을 냠냠님의 신청곡 로꼬와 펀치의 Say Yes 듣고 이번 달 보이는 라디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눈앞에 왔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너의 입술로 말을 해줘 Say yes, say yes 나도 모르게 너에게 가고 있나 봐 부는 바람에 내 맘 전할래 Love is true 간지럽게만 느껴지던 눈빛이 이제는 익숙하단 듯이 웃음 짓지 그쪽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돼라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날 부추기지만 아직은 무거운 구두에 뒷굽 차라리 벗어버리고 싶은 이 밤의 끝 손을 내밀어줬으면 해 맨발로 너에게 뛰어갈 수 있게끔 복잡하기만 한 하루에 매 시간 머리를 굴리지만 난 hey, 지금에서야 깨달은 건데 결국 다 버려지고 너만 남아 yeah. 지난 봄에는 널 우연히 봤고 더 이상은 우연이 아니었으면 해 스치기만 했던 너의 손을 잡고 어떤 길이라도 같이 걸었으면 해 네 눈앞에 왔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너의 입술로 말을 해줘 Say yes, say yes 나도 모르게 너에게 가고 있나 봐 부는 바람에 내 맘 전할래 Love is true I need you Baby 너에게 하고픈 말 내가 못다 한 말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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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Love is true 어디든 갈 수 있어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yeah, yeah, yeah. 이제부터는 나의 옆이 제일 편한 자리야 yeah, yeah. 입술을 오므리고 내는 소리와 같이 내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어 내가 뒤로 떨어져서 걷더라도 단지 이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좋겠어 네 눈앞에 왔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너의 입술로 말을 해줘 Say yes, say yes 나도 모르게 너에게 가고 있나 봐 부는 바람에 내 맘 전할래 Love is true 내가 바라는 단 한 가지 네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 네가 날 보며
지금까지 한양여자대학교 학우분들의 사과데이 특집 내 사과를 받아줘를 주제로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사연들을 들으면서 사과라고 해서 다 같은 사과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다양하게 각자만의 모양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오늘따라 미안해 라는 말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학우분들의 사과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사과하는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용기를 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가을이 끝나가는데요. 차가워지는 날씨 안에서 오늘 사연들로 마음의 온도를 높일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혹시 아직 전하지 못한 사과가 있다면 이번 주엔 꼭 용기 내서 말해보세요. 그럼 저희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이야기로 함께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보이는 라디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안녕.